리걸마인드 연구소입니다. 분노란 일반적으로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분노가 문제가 될 때가 있습니다.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있다 하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분노가 심각한 범죄로 이어지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주위에서 그런 것을 찾아보면 적지 않게 그런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한국인은 매우 정치적이죠. 가족 간에도 정치적인 성향이 다르다 하는 이야기도 나오고, 또 이 정치적인 사안에 대해서 아주 정열적으로 열의를 가지고 자신의 주장을 펼치곤 합니다. 그만큼 에너지가 넘치는 그런 국민들이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런데 그러다 보니 우리 한국인들에게 다른 사람이 나와 다른 것, 이것을 잘 참지 못하는 그런 단점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와 다른 것은 당연한 일이죠. 그런데 그것을 참지 못하는 겁니다. 왜 나하고 같지 않느냐? 상대방이 내가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 이러한 모순 속에서 헤어나지를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한 번이라도 인사를 나누기라도 한 사이라고 한다면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내 편을 들어줘 하고 요구를 합니다. 이것은 참 곤란한 일이기도 하지요. 어째서 이런 것일까? 그것은 과거의 흔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전근대적인 그런 성향이다, 이럴 수도 있고, 또 집단주의 성향이다, 마찬가지 이야기이기는 한데, 이 집단주의라는 것은 꼬뮤니즘이고, 우리의 한 100년 전 그 시대를 돌아보면 집단주의 성향이 대단히 강했습니다. 어떻든 이러한 성향은 고쳐야 할 것이고 나쁜 것이다, 그것은 분명하죠. 이와 관련해서 요즘 한국의 인터넷 영역을 생각해 보면 그야말로 무법천지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와 관련한 이야기를 해봅시다. 가령 동네 축구를 한다고 해봅시다. 그 윗골목과 아랫골목에서 팀을 만들어서 동네 축구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동네 축구라는 것이 그렇게 인정을 받지는 못하죠. 이 경우에는 동네 축구라기보다는 골목 축구가 되겠는데, 본인들은 그것이 아주 보람 있는 그런 활동이라고 생각하는지는 모르겠지만 흔히 이것을 남성들이 하니까. 그런데 아내들에게 물어보면 그 대답은 뻔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내 남편이 골키퍼라도 동네 축구 응원하러는 안 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웃으면서 하는 이야기가 그것이죠. 잘생긴 목사님이나 신부님이 골키퍼라면 그때는 생각해 볼 수도 있지. 이것이 아내들의 의식입니다. 남편들은 이것을 모르는지도 모르죠. 그런데 동네 축구라는 것은 그저 그런 것입니다. 원래 이 동네 축구, 골목 축구라는 것은 스탠드에 응원을 하는 사람이나 관객이 있는 것이 아니죠. 그냥 선수들끼리 뛰는, 자기들끼리 즐기는 그런 축구이고, 그래서 축구를 자기들끼리 하고 끝나면 여름에는 콩국수 먹고 겨울에는 순댓국 먹고 그렇게 해산하는 그러한 모임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이러한 골목 축구팀에서 주민들을 붙잡고
당신은 어느 팀을 지지하냐, 어느 팀을 응원하겠느냐. 이번 주 일요일에는 윗골목 팀을 응원하러 꼭 와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그것은 민폐를 끼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부탁을 받으면 우리 한국인들은 곤란해서 그저 얼버무리거나 아니면 핑계를 대고 그 순간을 피하는데, 주민 A씨는 항상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운 나쁘게도 그가 나는 축구를 좋아하지 않는다 이렇게 답변을 한 것이지요. 딱 잘라서 거절을 한 겁니다. 안 가겠다 그렇게. 그랬더니 그때부터 악소문이 퍼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동안 윗골목 팀인 척 하더니 분명히 아랫골목 팀한테 돈 받아 먹은 것이 분명해. 주민 A씨는 배신자다. 주민 A씨에게 본때를 보여주자 이렇게 하면서 이 윗골목 팀 사람들이 주민 A씨의 집 앞에 몰려와서 오물을 던졌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것은 의심할 여지 없는 범죄라고 하겠죠. 이러한 일은 SNS에서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누군지도 모르는 그 세포 행동 대원들이, 어느 그룹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누군가에게 몰려와서 누군가를 타겟으로 삼아서 집단적으로 언어폭력을 가하고 스토커 노릇을 하고 그러는 일이 종종 있지요. 이것은 사실 미국의 경우에는 아주 중한 처벌을 합니다. 중범죄처럼 처벌을 해버리는 것이죠. 스토커라는 말이 붙으면 그냥 끝나는 겁니다. 어떻든 한국에서도 이것은 역시 범죄 행위이고 그러한 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국민 여러분이 만일 이런 피해를 당했다 하면은 망설이지 말고 아무데나 가까운 곳에 그저 고발을 하십시오. 이런 것을 고발하는데 증거를 채취해야지, 혹은 이것을 고발해서 이것이 무죄가 되면 어떻게 하나 하고 상담하러 다니거나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행위가 없으면 그러면 무죄이겠죠. 그러나 이 경우 행위가 있으면 무조건 유죄입니다. 그래서 범죄자가 누구인지, 그 범죄 행위가 어떤 죄에 해당하는지 이런 것들 하나도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경찰이 할 일이고 검찰이 할 일인 것이지요. 그저 알려만 주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 국민들은 네티즌이라고 하는데 참 겁이 없습니다. 설마 고발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도 있고, 해봤자 그거 별거 아니라더라 이런 말도 하는데, 사람이 무지하면 용감하다고 하죠.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한 가지 사실을 알려주겠습니다. 간혹 고발당해서 조금 걱정하다가 막상 가서 보니까 별일 아니다 해서 무죄로 나왔다 하는 사람들 많이 있지요. 그들에게 그 다음에 어떻게 됐는지 물어보십시오. 아마 손해배상했다는 말 들었을 겁니다. 그까지 돈 나가는 거, 돈 몇백만 원씩 나가는 거 별거 아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어찌해서 그렇게 되느냐? 처음에 고발할 때는 형사사건으로 고발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형사사건으로 고발해서 거의 유죄로 가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다행히 그 행위가 좀 가벼워서, 그래서 무죄로 나왔다 하면은 끝인가?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확실히 무죄라 하더라도 행위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은
10중 8구 하기만 하면 그러면 인정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민사상의 손해배상 이것을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는 위자료가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민사상 일반적인 손해배상은 별거 없죠. 그런데 위자료에 가게 되면 이것은 무시무시한 겁니다. 뜻밖의 액수가 커지기 때문이죠. 그러니 이런 식으로 피해를 당한 국민은 조금만 부지런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피해를 당했을 때는 인정상 혹은 귀찮아서 이렇게 내버려 두지 말고 확실하게 상대방의 책임을 묻고 손해배상까지 받아야 합니다. 그것이 대한민국을 질서 있는 곳으로 만드는 일이기도 합니다.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얼마 전 리걸마인드 연구소에서는 SNS 활동을 할 때 철저히 법을 지켜라 하고 몇 건에 걸쳐서 강의를 했던 것입니다. 법은 지켜야 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절대 침해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요즘 박근혜 대통령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아주 위세를 떨고 있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선량한 국민들에게 가해 행위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블로그라든지 그런 곳에서 악플이 달리고 심한 욕설을 쓰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만약에 혼내주려고 하면 그때는 머리를 숙이고 빌고 나오죠. 그러면서 애소를 합니다. 혹시 오직 박근혜 대통령님을 위해서 그랬다 하면서 그런 식으로 애소를 한다면 그때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면 됩니다. 여보세요. 글쎄 박근혜 전 대통령은 당신이 누군지 모른다니까.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자기 코가 석자라서 당신들 일에 관심이 없어요. 박근혜 대통령은 지금 이 더운 날 구치소에서 고생을 하고 있죠. 전 국민이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뭐 국민이라고 하면 딱하지 않을 리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사람이 아무리 힘든 상황에 있어도 그것을 본의이든 아니면 무지해서이든 그 상황을 또 이용하는 사람은 꼭 있더군요. 그렇게 왜곡을 하면 안 되는데 말입니다. 이번 회에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